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백렬 선생님의 재정학 객관식 문제 챕터 2장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요, 후생경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후생경제학이라는 게 뭐예요? 웰페어를 번역한 거죠. 그래서 삶의 질,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행복경제학이야.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 구성원들이 행복해지려면 첫 번째는 효율성을 달성해야 되고요. 또 다른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또 공평성을 달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자,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뭐죠? 직관적으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낭비가 없다, 이게 바로 효율성이야. 낭비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효율적이란 뜻이고요. 공평하다, 이건 뭐야? 그래, 골고루 논아 가지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공평하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공평성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가치 판단이 내재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주관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공평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후생 얘기할 때 뒤에도 보겠지만 공리주의, 평등주의, 롤즈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효율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낭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파레토라는 학자의 이름을 따서 파레토 효율성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게 뭐예요? 낭비 없다는 건데 지금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얘기야, 낭비 없이.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 이걸 바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죠? 이거보다 더 높은 산이 없어요. 이 산이 제일 높아요. 이보다 열공할 수 없습니다. 아주 최고로 내 주어진 능력껏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죠. 이해 가시겠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는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게 아니라니까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파레토 효율적,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 효율성과 관련해서 우리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후생경제학 제1정리, 제2정리. 제1정리는요, 일반 경쟁 균형 상태는 가만히 놔두면 파레토 효율성이 된다, 효율적이 된다. 이게 바로 후생경제학 제1정리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일반 경쟁 균형이라는 것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가격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파레토 효율성이 된다, 효율적이 된다. 여러분, 근데 시장의 가격이 작동을 잘 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시장 실패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1정리에 관련해서는요, 시장에 맡기면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얘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의 그 기능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이 달성됩니다. 이게 제일 정리인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렇지. 우선 뭔가 단조성이 성립하고, 이거는 그냥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암기하세요. 이 다다익선이죠. 그리고 이제 외부성이 없어야 된다. 외부성이라는 건 시장 실패를 얘기하는 거니까 외부성이 없어, 이런 경우에 후생경제학 제1정리 달성된다는 것이고, 제2정리는 뭐야? 그렇지, 제2정리는 이거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제2정리, 이거는 제1정리의 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제1정리는 효율성만 얘기하고 제2정리는 공평성도 얘기합니다. 약간 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요. 제1정리는 정부 개입 없는 거죠. 정부가 존재하게 되고요. 단 정부가 개입할 때, 재분배를 할 때 소득 재분배 여기 들어가요. 근데 시장을 망가뜨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소득 재분배를 할 수가 있는데 시장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약간 효용함수 관련해서는 볼록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이 정도 보시면서 문제 풀게요. 2번 보시면 3번부터 볼게요. 제1정리는 모든 소비자의 선호 체계가 약 단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성이 존재하면, 아니요, 우선 강단조성이란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외부성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조성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좀 약간 좀 치사한 문제긴 해요. 일반 경쟁 균형의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맞는데 시장 실패가 없어야지. 시장 실패가 이렇게 존재하면 안 되죠. 제1정리는 완전 경쟁하에서 사익과 공익이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시장의 원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바로 뭐냐면 개개인들이 맡은 바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경제학 시간 제가 기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무섭게 그렸네요. 돈이 되게 많아요. 돈이 많아. 다 돈이야. 다 걸친 게 돈이고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다 돈이고 다 돈으로 가득 차 있어. 요즘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데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엄청 많이 버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계도 비싼 시계 차고 이래요. 근데 울고 있다니까. 울고 있어요. 죄송해요. 너무 괴기스럽게 자꾸 그림을 그렸는데. 네. 아무튼 울고 있는 상황인데 왜 우세요? 당신은 부자가 됐는데. 그러게요. 제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요. 뭐 성경이나 이런 데 그런 말 있다면서요. 뭐 부자들은 약간 나쁜 짓 해서 돈 번 것도 아닌데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것보다 너 잘못하면 천국 가기 힘들어 막 이렇게 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갑자기 열심히 좋아하는 일 하다 보니까 부자가 됐는데, 야 너 부자네? 너 천당 못 가?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불안한 거지. 슬픈 거지. 근데 걱정 마세요. 왜요?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이 자신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면 사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것저것 제 본분을 잊고 딴 데 막 하고 축구하고 야구하고 노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경제학 강의 준비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는 게 제 스스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손흥민 선수는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축구를 해서 멋진 골을 만드는 게 바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그게 국가 경제 전체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냥 어떻게 보면 돈이라든가 영리를 추구했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거쳐서 공공의 이익으로 이렇게 전환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후생경제학 제1정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당신이 주어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면, 야 손흥민 선수도 막 골을 넣고 막 하는 게 막 돈 때문, 돈은 또 많이 이게 벌고 있잖아. 그러니까 돈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 자체야. 근데 돈은 따라오고 또 골을 멋있게 넣고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 축구 팬들이 다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너무 많이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이것저것 하려 하지 말고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 된다. 오케이? 뭐 그 정도만 할게요. 그러니까 사익과 공익이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제1정리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 그래요. 이게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파레토 효율성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2번 보시면 제2정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1정리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정부 개입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정부 개입하지 마세요. 작은 정부 이걸 얘기하는 건데 제2정리는 정부 개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2정리는 모든 사람 아니요 볼록성이라고 그랬죠. 암기하세요. 저는 궁금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경제학 공부를 계속 하시고 궁금해하지 마시고 볼록성을 갖게 되면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일반 경쟁 균형이 된다. 반대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후생경제학 제1, 2 정리는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이
에즈워드 박스 이거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런 거에 너무 막 아이고 두려워하는데 실제 시험은 이렇게 말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도 나오긴 하는데 그게 모아놔 가지고 이렇게 좀 문제가 많아 보이긴 하지 한 1년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요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기본이 되는 후생경작에 대한 내용 파레토 효율성과 후생경작 제일정리, 제의정리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